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5회 마지막 지문이죠. 마지막 지문에 그죠? 나 봅시다. 뭐 조소의 관측, 조력 발전 여기 나오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다 읽혀지고 다만 요거 그 물리 법칙 요거 요 부분 이게 좀 요런 거 있죠, 그죠? 위치 에너지 얘기 나오는 거 요거 좀 이해되지 않았죠? 이상하죠? 낙차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낙차가 뭡니까? 물의 그 높이 차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조차 h 높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왜 h의 제곱에 비례할까요? 에너지는 mgh잖아. 왜 제곱에 비례하냐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지식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그죠? 뭐 본문에서 다 설명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저장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조차가 발전해서 얻을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저장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요 댐이 있고, 그죠? 어떤 뭐 방조제가 있고, 여기가 수문입니다. 그 바다가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물은 여기가 내해입니다. 내해, 그죠? 베이신, 여기 요만큼 박스, 빨간 박스. 요렇게 뒤로 이제 빨간 박스죠, 그죠? 이게 요거는 2차원적으로 그린 거고 3차원으로 보면 이게 뒤에 이제 박스죠, 그죠? 직사각형, 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고 육면체, 그죠? 박스다. 그럼 요 놈의 물이 이 바다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저조인 상황에서 여기 문을 열게 되면 이만큼 높이에 있는 물이 확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이 터빈이 막 돌잖아, 그죠? 이 터빈,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의 저장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공식이 이거거든요. 2분의 1에 로 GA의 H제곱인데 요 H제곱 이 높이 H제곱에 에너지가 비례합니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공식인데 이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까 말했듯이 위치 에너지잖아. 위치 에너지 mgh죠, 그죠? mgh. m은 뭡니까? m 질량, g는 중력과 속도, h는 높이잖아요, 그죠? h 높이, 전체 높이. 자, 봅시다. 질량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 물의 밀도, 밀도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질량이죠. m만 필요한데 그럼 부피를 좀 날릴 필요가 있겠다. 그럼 요놈 부피를 재면 되지. 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직각 육면체,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그죠? 뒤쪽으로 이렇게 직육면체. 지금 이제 요 그림은 평면이니까. 그럼 이제 요 놈이 부피는 어떻게 정합니까? 요 밑변, 그죠? 밑변에다가 곱하기 높이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죠. 밑변, 면적, 요 빨간 박스의 면적, 아래 면적에다가 h를 곱하게 되면 부피가 나온다. 그러면은 물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게 되면 질량만 남겠죠.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죠? 요 놈이 부피잖아요. AH가 부피잖아요. 면적에다가 높이 곱한 거니까, 그죠? 부피니까 부피 날라오고 m만 남겠지, 여기에서, 그죠?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 G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물덩어리의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꼭대기까지 높인가요? 아니죠, 그죠? 질량 중심을 봐야지. 질량 중심 여기죠. 센터잖아, 그죠? 질량 중심의 이걸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높이를 다 잴 수가 없으니까 이 전체 이 직육면체의 무게 중심 요 점이죠. 빨간 점 센터. 요 2분의 H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누구더라? 브리올리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의 어떤 원리로 여기에 물과 똑같은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물과 똑같은 물체가 요만큼 떨어진 거랑 에너지가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요. 요 2분의 1의 H입니다. 2분의 1의 H.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 전체의 물의 높이 한 방울 한 방울 높이를 다 잴 수가 없으니까 이 무게 중심, 질량 중심에다가 질량 중심의 높이를 넣은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 놈의 높이는 2분의 H다. 2분의 1 H다. 그죠? 요 놈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H, 그 다음에 H가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H 제곱이 나오는구나.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이의 제곱에다 이 높이의 제곱에 이 에너지가 비례한다. 여기 있죠, 그죠? 낙차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조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이해되죠? 조차의 조차가 h니까 조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요거만 보면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 창조식, 낙조식 뭐 이따 보면 되고, 그죠? 이런 거는 보면 되는 거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시하오. 쌤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놈이 대구도를 좀 좋아해가지고 좀 자주 같이 갔었어요. 요렇게 차 타고 쫙 가면 직선 도로입니다. 그 요쪽 지나가면 여기 시화호 시화 조력발전소에서 왱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휙 지나가고 여기서 뭐 해수욕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요 칼국수집 맛있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그죠? 하여튼 뭐 이쪽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여기 시화호 물이 확 지나갑니다. 냄새도 냄새는 별로 안 좋아요, 이쪽 편에. 물을 가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냄새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기 여기 이제 그 실제로 조력발전소가 있다. 뭐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쭉 읽어지고 아까 그 조차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요거만 좀 보면 다른 거는 뭐 쭉 읽어집니다. 본문 넘어가서 봅시다. 본문 봅시다.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죠? 그럼 실생활에 해수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석, 그죠? 이 생기는데 이런 해수면의 변화 관련해 가지고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가? 실생활 활용, 뭐 지도 제작하는 거, 뭐 측량, 뭐 항해 지도 제작, 뭐 해안선 결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이제 그 발전, 그죠? 전기 생산한다, 조력 발전한다.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조석 관측의 결과는 측량의 보정 자료로 사용된다. 그죠? 측량을 했는데 조석을 관측해 가지고 일반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고치는 수정해 나가는 거지. 조금 더 정밀하게. 그죠?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관측을 해 가지고 얻은 조위이죠. 조위라는 게 해수면의 그 높이, 그죠? 해수면의 수위,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의 높이 그거를 조위라 그러죠. 조위의 평균값을 평균 해수면이라고 한다. 이 값이 이제 언제 필요하냐? 이 값은 산의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니까 산의 높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평균 해수면도 어디서 재는 건데? 그건 밑에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기준. 요거 이제 한국은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백두산이든 뭐 어떤 산이든, 그죠? 이런 식으로 광교산 뭐 이런 거를 뭐 그 산의 높이를 정한다. 인천 앞바다가 기준인 한국에서는 백두산의 높이가 이제 2,744 이지만 원산 앞바다,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건가? 원산 앞바다 를 기준으로 하는데 북한은 이제 이거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네요. 그래서 백두산의 높이가 2,750이네. 조금 더 그 원산 앞바다가 조금 더 낮네. 그죠? 원산 앞바다가 그게 지금 뭐 해수면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백두산 인천 앞바다에서 재면 2,740이고 2,744 그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서 재면은 백두산의 높이가 2,750. 왜 이러냐? 원산 앞바다에서 바다가 해수 평균 높이가 낮네요. 그죠? 한편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항해용 지도를 만들 때 항해용 지도를 만들어야지. 그죠? 그럴 때 이제 바다의 깊이를 정하는 기준은 해수가 가장 많이 빠진 지점을 해안선의 모습을 결정할 때는 해수로 인한 가장 높아진 지점. 그러니까 이제 해수가 높을 때를 또 기준으로 할 때가 있고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네. 응? 바다의 깊이를 정할 때는 많이 빠졌을 때, 그죠? 해수면이 좀 낮을 때 그 기준으로 바다의 깊이를 재고, 그다음에 그 해안선 모습을 결정할 때 해안선 모습을 결정할 때도 일단은 가장 높아진 지점 그렇게 하는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렇죠? 이 문단 봅시다. 이 문단 맞죠? 위문단입니다. 위문단. 서해안의 경우 이제 조차가 5m 이상이다. 서해안의 경우 조차가 5m 이상이면서 만이 뭡니까? 쑥 들어간 부분.
시화호. 이거 봤죠, 그죠? 이런 거. 요거 인천이고, 뭐기 안산시고, 화성시입니다. 요거 오이도 방면. 그래서 이 시화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리가 쭉 다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 여기에 이렇게 방조제가 있어요. 시화 조력발전소. 이 지나가면 휑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 지나가면서 이제 보면 차 타고 쭉 지나가요. 쭉 직선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때 여기 조력발전소가 있네. 이건 시화호 여기 이게 만이지 만. 그죠? 푹 들어갔잖아. 바닷물이 푹 들어갔잖아. 그죠? 이게 만이다. 만. 그죠? 만, 즉 바다가 육지 속으로 들어온 지형에는 조력 발전이 설치된 곳도 있다. 요 이제 시화호, 시화호, 이런 거 시화 방조제, 설치된 곳도 있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이제 댐을 설치해 가지고 한 개의 저수지를 만든 후에 한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어. 여기 댐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지? 뭐지? 일로 물이 들어오나? 여기가 좀 낮나? 낮나 보네. 그죠? 여기가 좀 이쪽 지역이 좀 푹 들어간 지역인가 보네. 하여튼 이게 물이 이렇게 공급되나? 이상하네. 여기도 막았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쪽은 막았어요. 이쪽은 막았어요. 이쪽도 뭐 막아야 되겠지. 그럼 이쪽을 막나? 어딜 막았지? 여기 왜 뒤에 뚫려 있어? 이거 뭐야? 하여튼 봅시다. 계속. 근데 막혀 있겠지.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막았습니다. 쭉 막았어요. 쭉 막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물이 들어오고 뭐 여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봅시다. 그다음 조력 발전이 설치된 곳도 있다.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화 방조제 여기 이제 시화 조력 발전소가 있답니다. 조력 발전은 만의 입구에 이제 댐을 설치해 가지고 한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저수지 안쪽에 물이 내해. 여기가 이제 내해라 그래. 내해. 시화호 여기를 내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밖에 물은 여기 외해. 외해. 외해다. 외해 이제 수위차. 그러니까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지. 여기 문을 닫고 열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어차피 여기가 외해가 그 뭐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뭐 열든지 닫든지 뭐 해가지고 수위 조절할 수가 있죠. 그죠. 수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어떤 수위처럼 만든 어떤 낙차.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높거나 뭐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바다가 높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저수지가 높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높으면은 여기 문을 열어버리면 쭉 지나가겠지. 그죠. 물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수지에 물이 여기 쌓여 있으면 이게 쭉 지나가겠지. 요건 창조식이라 그러고 이제 낙조식이라 그럽니다. 낙조식.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물의 그 저장량은 똑같죠. 어차피 여기에 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응? 비어도 빈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찬다 하더라도 뭐 여기 빈 공간이 여기 생기는 빈 공간, 여기 물이 찬 공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뭐. 응? 바다가 이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할 건가, 아니면 바다가 내려갔을 때 발전을 할 건가. 그 양은 똑같은데, 이 저장 양은 똑같은데 시간 차이겠지. 창조식과 낙조식 차이는. 그죠? 계속 봅시다. 저수지 안쪽에 이제 물이 이제 내해와 밖에 물인 어떤 외해, 여기 이제 수위차로 만든 낙차로 터빈을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이제 전기를 발생. 그러니까 자석을 막 돌리면은 전기가 발생해요. 그죠? 코일이 양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코일이 있고 안쪽에 막 자석이 있어. 그래갖고 자석이 돌면 자기장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자기장이 막 생기잖아. 자석이 막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으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죠.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터빈, 전기가 막 발생하는 거지. 그죠? 그게 터빈이다. 그죠?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낙차가 가진 위치 에너지 생산하면 낙차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조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 봅시다. 이게 좀 설명해야 돼. 낙차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조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니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왜 조차는 높이 차이잖아요. 그 제곱에 왜 비례할까?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왜 h의 제곱에 비례할까? 요거 봅시다. 요거 우리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봅시다. 해설이 가능합니다. 봅시다. 조력 발전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저장 가능 에너지는 조차, 그죠? 수위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높이 제곱에 비례한다고. 공식 이겁니다. 이거. 공식 이거라고요. 이 공식 모른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봅시다. 요 이 지금 여기 물이잖아요, 그죠? 요 위쪽에 이만큼의 물이 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뭐 이는 바닷물이 제일 밑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뭐 제일 위로 올라왔다 하든 간에 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응? 이만큼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물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놈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봅시다. 이놈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봅시다. MGH죠. 어? MGH. 이놈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죠? 그러면 질량이야 뭐 어차피 뭐 요거 이제 그 이게 뭐 그 물의 밀도죠,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M이죠.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를 없애야 되겠네. 부피를 어떻게 없앱니까? 부피 저수지의 이 면적, 이는 바닥의 면적, 이 빨간 박스의 바닥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죠? 어? AH,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이 높이를 곱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물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밑에 박스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죠? H를 곱하면 AH라는 게 뭡니까? 부피죠. 물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부피 날아가고 질량만 남겠네. M만 남겠죠. 그죠? M만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G는 뭐죠? 중력가속도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2분의 1H는 뭐냐면은 이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물의 무게중심. 요점이죠. 어? 요점이잖아. 이놈의 무게중심은 여기잖아. 맞죠? 그죠? 2분의 H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놈의 전체의 어떤 뭐 무게중심의 높이가 2분의 H인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요점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거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뭐 원리다, 토리올리인가? 뭐 토리올리인가?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의 뭐 어떤 원리래요. 그것도 좀 표시를 좀 할 걸 그랬나? 하여튼 간에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요 점에서 요만큼의 어떤 질량을 가진 놈이 뚝 떨어지는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지. 이 전체 박스에 있는 물이 이렇게 새나가는 에너지랑 요 점에서 똑같은 무게의 물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여기니까 2분의 H죠, 그죠? 요거를 푼 게 요겁니다. 요걸 이렇게 변형시킨 게 요거라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H 제곱에 이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죠? 조차의 제곱에 여기 비례한다고. 그 이해되죠, 그죠? 뭐 그렇다. 그 우리가 이제 아는 지식이 적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리 지식이 적지가 않다. 가지고 있는 물리 지식이, 배경 지식이. 하여튼 그렇다. 아무튼 제곱 비례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이해가 됐고, 계속 봅시다. 해수는 여기입니다, 그죠? 해수는 댐의 수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겠지. 수문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동하겠지. 뭐 수문,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겠지, 그죠? 여기가 수문, 여기 수문을 통해서 이동할 텐데, 터빈은 발전 수문이라고 불리는 일부 수문에 설치된다. 발전 수문, 그죠? 발전기가 있는 곳, 거기 이제 수문에 이제 그 일부 수문에 설치되고, 전기를 생산할 때는 터빈을 지나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발전 수문만 개방하고, 당연하지. 그냥 다른 어떤 아무것도 뭐 그냥 수문만 있는데 열면 물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물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발전 그 기만 있는 그 수문만 열겠지.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물이 확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 개방하고,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이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이건 막 물이 막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이 쌓여갖고 이거 무너질 것 같아.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다 푸른, 발전기가 있는 곳이든 발전기가 없는 곳이든 물을 다 빼는 거죠, 그죠? 발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제 해수를 이동시킬 때는 모든 수문을 개방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닌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산문단 봅시다. 산문단. 요건 이제 그 창조식과 낙조식에 대한 얘기인데, 창조식과 낙조식 봅시다. 이런 발전 어떤 그 조력 발전 중에는 창조식 발전과 낙조식 발전식이 있는데 봅시다. 일단 창조식 발전. 창조식 발전은
일단 저조 때, 그러니까 물이 낮을 때, 창조식 발전은 바닷물이 낮을 때 수분을 개방해가지고 조조 수위에 내해를 맞춘 후, 내해를 낮게 맞췄다는 얘기지. 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인 거지. 이 상황에서 이걸 문을 열어. 그럼 저수지에 있는 물이 훅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낮아지겠죠, 그죠? 이게 바다가 낮은 거는 저수지 물이 탁 내려가면 바다가 쭉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다가 지금 거의 뭐 무한이죠? 어? 이 바다는 무한이라고. 이 밖에 있는 외해 이거는 무한이라고. 이걸 열면은 야, 이 물이 내려가면 이게 수위가 높아지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문을 열면은 저수지에 있는 물이 휙 빠져나가면서 이거 수위가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죠? 안 올라와요, 그죠? 안 올라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물을 낮춰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뺀다는 얘기겠지. 계속 봅시다. 일단 뭐 창조식 방식은 저조 때 이제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저조 수위에다가 저조 수위 이게 낮은 수위에다가 어떤 내를 맞췄죠. 이런 식으로 물을 확 빼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만큼 낮췄다는 얘기죠. 이만큼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문을 탁 닫아가지고 이제 대기하다가 고조 때 바닷물이 쭉 올라오죠, 그죠? 고조 때 올라왔잖아. 그럴 때 발전을 발전을 한단 말이 뭐야? 이 문을 연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물이 여기 이게 수위가 높으니까 여기 그 수문 개방을 하게 되면 발전기가 있는 수문만 딱 개방하면 바닷물이 휙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바닷물이 낮아지나? 안 낮아지죠. 거의 무한대입니다. 여기는 무한대예요, 그죠? 바닷물의 양은, 그죠? 그러니까 계속 높은 상황이고 계속 내려오지, 그죠? 계속 들어오면 수위가 점점 올라오겠지. 그러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멈추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고조 때 발전을 하고 이제 낙차가 줄어들면은 수문을 닫고 다시 또 저절로 기다립니다. 다시 이제 그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발전 다 했죠, 그죠? 쭉 물이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쭉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럼 이제 뭐 닫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다가 다시 또 쭉 낮아지겠지. 저조로 낮아지겠지. 그러면 또 다시 저수지를 숨을 열어가지고 저수지 물을 쭉 빼는 거지, 그죠? 빼고 다시 문을 닫고 또 올라오면 이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여기도 문을 열어가지고 발전 확 하고, 그죠? 요게 이제 그 창조식이다. 뭐 이해되죠, 그죠? 이게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 어떤 작동 주기를 가진 됩니다, 그죠? 낙조식 반대겠지만 낙조식 고조 때 문을 개방하고 일단 이게 바닷물이 고조야. 이 높은 상황이야, 그죠? 이 낙조식은 이 높은 상황이면 이때 문을 개방해가지고 저수지를 같이 이 바다 높이만큼 올려줘. 이 고조 때 이만큼 올리죠, 그죠? 이만큼 올립니다. 그러면은 개방해가지고 고조 수위에 이제 내를 맞추고 그다음에 수문을 딱 닫고 기다렸다가 바닷물이 진짜 저조가 된 거야. 저조 때 저수지에 물이 쌓여 있죠. 이때 이제 수문을 다 개방하면 이 수위가 높으니까 일로 물이 싹 움직이겠지, 그죠? 이 바다는 저수지에 물을 받았으니까 수위가 올라오겠지. 안 올라옵니다.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죠? 쭉쭉쭉 갑니다. 그래갖고 쭉 낮아진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저조 때 이제 발전을 하고 낙차가 다시 줄어들면은 다시 또 수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바닷물이 또 다시 고조로 올라오면, 쭉 올라오면 다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쭉 이동해가지고 다시 또 이만큼 고조 높이만큼 맞추겠죠, 저수지, 그죠?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 낙조식이죠. 그러니까 낙조식과 창조식의 차이는 뭡니까? 어차피 저수지에 물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차거나 하는 어떤 이동하는 어떤 유체의 양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비거나 차거나 이거잖아요. 똑같잖아, 그죠? 부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가 차이 나느냐? 시간의 문제겠지. 찼을 때 어떤 발전기를 돌릴 건가? 아니면 그 저조 때, 고조 때 발전기를 돌릴 건가? 저조 때 발전기를 돌릴 건가?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거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게 반복된다. 지문 간단히 쉽고 쉬웠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요거 이제 요거 제곱에 비례하는 거 요거 수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었다. 그 정도고 봅시다. 문제 봅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가지고 12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만 봅시다. 2번 가는 조석이 발생하는 이유. 조석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에서 말한 거. 다 까먹었나? 가에서 말한 조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뭐 달 때문에 그런 거달 때문에 그죠? 달 그다음에 자전 그죠? 뭐 달의 어떤 기조력 그죠? 조석이 발생하는 원인 달에 의한 해수면 변화. 그다음에 요거는 조석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구의 자전 그죠? 요거죠 자전. 으로 이제 그 뭐 일주조 뭐 반일주조 혼합조 이런 게 나타났죠. 그죠? 이 자전에 요거는 이제 그 달 때문에 달의 공전으로 인한 어떤 변화 그죠? 조석. 그다음에 요거는 지구의 어떤 자전으로 인한 달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 그러니까 뭐 조석이 발생하는 이유 그죠? 그다음에 조석의 형태 뭐 일주조 그다음에 뭐 반일주조 그다음에 뭐 혼합조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맞고 그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조석이 활용되는 분야 그죠? 활용되는 분야 얘기했잖아. 뭐 측량하고 뭐 지도 만들고 해안선 결정하고 가장 크게 뭐 조력 발전소 돌리는 거 조석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 답 2번 간단했고 그죠? 2번 13번 봅시다. 13번 관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답은 5번입니다. 그죠? 답만 봅시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백두산의 높이를 표기하려고 고려할 때 백두산의 높이 표기를 고려할 때 원산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보다 낮죠.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아까 봤죠? 이거 원산 앞바다에서 재면 2750이라 그랬나? 백두산 꼭대기의 높이가. 그러니까 백두산 꼭대기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2750만큼 뚝 떨어진 거지. 거기가 이제 해수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그죠? 한국에서는 인천 앞바다 기준이니까 그 백두산 꼭대기는 그대로인데 바다가 그 수위가 높으니까 2744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6m 차이 나네. 6m. 원산에 왜 이렇게 물이 작지? 그렇네요. 그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낮을 것이다.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 이해된다. 어렵지 않다. 그럼 14번 1번 답이 1번이에요. 조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석에 대한 이해 봅시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X죠. 1번 혼합조에서 조석 주기는 고고조로부터 다음 고고조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다. 혼합주기의 조석주기 고고조로부터 다음 고고조까지 아니지. 고조로부터 고조까지잖아요. 혼합조에서는 지금 두 번 주기잖아. 하루에 2번이라 그랬잖아요. 응? 혼합조에서는 여기 있네. 혼합조에서는 2번이라 2번. 주기가 2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고조부터 저고조까지. 그러니까 고조 중에 높은 놈, 고조 중에 낮은 놈, 저고조. 고조 중에 높은 놈, 고고조에서 저고조까지가 한 번 주기 2번이니까. 그다음 저고조부터 고고조까지 또 한 번 주기죠. 그죠? 혼합조에서 이제 조석 주기는 고고조부터 다음 고고조까지가 아니야. 다음 고고조까지 아닙니다. 이만큼 안 할게. 24시간 50분까지 아니고 여기 12시 뭐 한 25분쯤 되겠네. 그죠? 이해되죠? 아닌 것 그죠? 틀렸다. 1번입니다. 이거 15번 그 전 영상이 있죠, 그죠? 전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뭐 풀만하죠, 그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 이제 물리 그죠? 이용해가지고 좀 푸는 거. 요거 재밌습니다, 그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못 봤으면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16번 이거 봅시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16번 보기는 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이제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를 4단계로 구분했답니다. 수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이제 조력 발전의 작동 주기 4단계. 1단계는 뭐 모든 수문을 열리고 모든 수문이 닫히고 일단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일부 수문이 일부 수문이라는 게 뭐 그거겠지. 일부 수문이라는 게 그 뭐 발전기가 있는 수문이겠죠, 그죠?
이 발전이 막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문이 다시 나지. 다시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거나 뭐 다시 들어왔으니까 문을 닫아버린다. 그죠? 그럼 하고 기다린다. 이거 얘기는 옳은 것, 적절한 것을 골라라. 답 4번이네. 봅시다. 낙조식. 낙조식. 낙조식 이거잖아. 그죠? 낙조식 이거잖아. 봅시다. 낙조식 방식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일 때 물이 외에서 내외로 이동한다. 요거 낙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든 숨을 열어 가지고 물을 들려 보내죠. 들여 보내 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죠? 내에 물을 끌어올려. 그래 가지고 바다가 낮아졌을 때 수문 열어 가지고 휙 빠져나가게 만들 거지. 그죠? 그래 갖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숨을 여는 거는 바닷물이 이제 고조에 있을 때 이 저수지로 물이 휙 들어오지. 그죠? 1, 2단계 사이에서는 이제 물이 외에서 내외로 이동한다. 맞지? 맞죠? 그죠? 그 다음 3, 4단계 뭡니까? 3단계에서 일부 숨을 열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숨을 연 상태죠. 이거 지금. 숨을 연 상태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저조온 거야. 지금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고, 요때 문을 상 열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에 있던 물이, 내해에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훅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지. 그러면은 바다가 수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가만히 있죠. 그죠? 가만히 있습니다. 바다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죠? 바다가 엄청나게 크죠? 요 저수지 물이 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다. 그죠? 하여튼 3, 4단계에서는 이제 물이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면서 발전이 되죠. 그죠? 발전이 된다. 이 맞네. 적절한 거니까 답 4번. 뭐 이해되잖아. 그죠? 어렵지 않죠? 17번. A의 문맥이 뭐야? 여기 문제네요. A가 어딨나? A가 나 이제 걸쳐. 뭐 걸쳐 뭘 걸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관측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관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 번에 걸쳐서 관측을 했대. 여러 번에 걸친다. 여러 번에 걸쳐서 관측을 했다. 그거와 이제 의미상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거. 여러 번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 딱만 나왔네. 그죠? 전반에 걸쳐가지고 아침을 대충 걸친다. 이건 뭐야? 아침을 대충 걸친다. 대충 먹는다. 아침을 걸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지물에 빌딩 그림자가 걸쳐져 있다. 그림자가 걸쳐져 있네. 틀렸고, 그죠? 아침도 틀렸고. 그 여러 번에 걸쳐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탁자에 걸쳐 있다. 판자가, 그죠? 판자가 탁자에 걸쳐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속옷 위에 외투를 걸쳤다. 외투를 걸쳤다. 틀렸죠, 그죠? 외투니까. 이게 전반에 걸쳐가지고 변화가 왔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답 1번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보면 문제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한번 풀리고. 이것도 그 수능 완성도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맨 처음에 영상들이 조금 워낙 품질이 낮아가지고 그것도 조금 다시 좀 영상을 업그레이드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영상을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본 채널에 있는 영상도 다시 좀 만들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기말고사 전까지 그걸 만들어 올려가지고 많이 좀 볼 수 있게, 좀 클릭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EBS 수능 완성 요거 뭐 다시 또 앞부분 영상이 좀 품질 낮은 거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